관계자 여러분, 각국을 대표해 오신 의원님들과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2006년 4월 탈북하였고 대한민국에 정착해 국회의원으로 봉사하기 전에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구출하는 북한 인권 활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제 고향은 북중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 비령시의 탄광촌입니다. 소위 적대 계급이 모여 사는 마을로 바로 앞에는 한 번 수감되면 죽을 때까지 석탄을 캐야 하는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삶은 지독하게 가난하고 처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제 할머니가 눈앞에서 굶주려 죽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북한 독재 정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반동 분자로 낙인 찍혀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오는 달리는 화물열차에 매달려 석탄을 훔쳐 팔아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해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화물열차에서 떨어져 왼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북한의 병원에는 마취제도, 항생제도 수혈할 필요 없었습니다. 두 눈을 뜬 채 맨정신으로 3시간 넘게 턱으로 뼈를 썰고 살을 베어내야 했습니다. 불과 제 나이 14살이었습니다. 2006년 저는 이 생지옥을 빠져나와 단 한순간이라도 자유를 숨쉬어 보고자 북한을 탈북했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걸쳐 1만 킬로에 이르는 길을 목발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북한의 독재 정권에 맞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 싸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처럼 탈북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6년 10월 제 아버지와 저의 딸은 탈북 도중 북한 국경경비대에 체포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그들에게 고문을 당해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3살 딸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도 수십만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남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다룰 내용 또한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것도 최소한 그들이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놓인 이들의 절박한 생존을 두고 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가 드디어 종식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19의 종식 소식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봉쇄되었던 각국의 국경이 개방된다는 것은 곧 코로나 기간에 중국에 구금되었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북한의 그간 국경 봉쇄로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지려던 노동자, 유학생, 외교관 등의 귀국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습니다. 북중 국경의 난핑 무산 세관도 3년 5개월 만에 다시 개통했습니다. 그곳은 중국 지린성 난핑과 북한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세관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져 비밀 송환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 인권단체 등의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난핑 무산 세관과 가까운 해룡시 변방대는 최근 구금시설을 크게 중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19년에는 초소밖에 없던 곳에 현재는 펜스를 둘러친 구금시설이 중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을 2,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추산은 2,600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제 송환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이들은 북한에서 단체적 혐의로 공개 체육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현재 북한은 나치의 수용소나 소련의 굴라크에 비견되는 세계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는 독재 세습 김시일가와 평양 특권층의 영구적인 집권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이곳에 수용되면 고문, 성폭행, 강제납태, 노동착취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강제 송환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을 경험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공통된 증언입니다.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 내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국제법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51년 난민주의 협약의 당사국임은 물론 1984년 고문방지 협약, 1965년 인종차별 철폐 협약, 1979년 여성차별 철폐 협약, 1989년 아동권리 협약, 1966년 사회권 규약의 비준국으로 국제인권조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주의 협약은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루플루만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문방지 협약은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수감 혹은 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 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구금 시설에 강제 송환된 4살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또한
2014년 북한 인권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에 부합되며 송환될 경우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탈북민들을 체포, 구금, 강제 송환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암묵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라는 것은 저에게 큰 아이러니로 다가옵니다. 중국의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정확한 숫자는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엔과 국내외 인권단체 추정을 종합하면 그 수는 최대 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체류 중인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혹은 제3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반할권에서 벗어나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태국 등 제3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강화된 통제와 안면 인식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탈북민들이 중국 내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탈북민의 난민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들이 발각되고 강제 송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개최합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구금된 2,600여 명의 국성은 아시안게임 직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안게임으로 국제적인 이목이 중국에 집중된 지금이 강제 송환을 저지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600명의 소중한 생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강제 송환을 중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부를 움직여 주십시오.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탈북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독일 연방헌법 제1조 제1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북한 정권에게 고문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빠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2,600명의